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드의 쉐이더를 통해서 위상차 효과라는 거를 구현을 해갖고 여러분 얼어붙은 그 강이나 그 호수의 그 얼음을 이렇게 효과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호수나 이런 같은 게 강이나 얼면은 위에 그 얼어 있는 표면도 있지만은 얼음 밑으로 좀 투과되는 좀 깊이감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얼음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표면도 이제 보이고 얼음 밑으로 약간 깨진 게 좀 수직으로 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얼음 그 중간층에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좀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이제 그래갖고 그런 이제 위상차 효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그걸 이제 패러독스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유명 그 좋은 강좌 있어서 그걸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처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지오메트리는 뭐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쉐이더만으로 이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쉐이더의 노드만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조금 이제 노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좀 설명이 좀 미비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쉐이더 지금 플랜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뉴로 해서 쉐이더를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그 노드 랭글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드온에 보면은 블렌드에서 주어진 기본 애드온인데요. 그 노드 랭글러를 해갖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 노드 같은 데 텍처 집어넣으면 텍처에 넣어서 하나씩 연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드 랭글러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하면은 그 텍처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했을 때 정해진 이름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베이스 컬러는 베이스 컬러 연결되는 거, 예를 들면 뭐 디퓨즈, 베이스 컬러 뭐 이런 것들, 노멀이면은 뭐 노멀, 그리고 뭐 이런 러프니스 뭐 이렇게 러프 이런 식으로 그니까 파일 그런 이름에 그런 정해진 규칙의 그런 게 있으면 알아서 이런 슬롯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노드 랭글러라는 거는 상당히 기본적이고 간단하면서도 되게 필수적인 그런 겁니다. 이건 항상 체크를 해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체크를 하고 지금 프린시플드 BSDF라 돼 있죠. 그래가지고 텍처 3개를 넣을 거예요.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노멀. 그리고 준비한 텍처를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은 보면 이제 파일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링크 거기 이제 채널의 링크에다가 들어가시면은 뭐 텍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스 관련 텍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컬러, 그 다음에 노멀, 오픈GL 방식, 그 다음에 러프니스 3개를 뭐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텍처가 알아서 슬롯으로 들어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도 예를 들면 지금 회색 그 그레이스케일이면 논컬러, 노멀 맵도 논컬러로 알아서 이제 변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일일이 이렇게 선을 만들고 이런 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매핑 부분에 자 보시면 텍처 코디네이트 이런 식으로 알아서 또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네,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지우고요. 자, 보면 이제 텍처 3개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준 점이 하나 있죠. 자, 그래서 Shift A를 해서 뭘 집어넣냐면은 인풋으로 아까랑 다르게 지오메트리라는 걸 가져옵니다. 이거는 이제 지오메트리, 모델 자체의 어떤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오메트리고요. 지금 보시면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일단 연결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근데 아까 스케일 조정하는 게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Shift A를 통해서 컨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벡터 매스라 해서 벡터는 이거를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보면 add라 되어 있죠. add를 밑에 보면 스케일로 바꿔줍니다. 벡터는 들어온 어떤 요 XYZ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데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1 정도로 이렇게 해줘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얘를 이제 그룹화하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요 중간에 있는 것만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죠? 그럼 제가 여기서 탭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화하면 여러분 에딧 모드 그 모델 에딧 모드 탭으로 하면은 그런 이제 점선면 이제 수정 모드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노드에서도 노드로 그룹된 것들을 탭 모드로 안에 이제 그 내용 같은 걸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노드 그룹이라 돼 있어요. 얘를 F2를 해서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 텍처 그룹이라고 바꿔줍니다. 이름을. 자, 이제 그룹이 되어 있죠. 하나 아까 묶은 거. 잘 보면 다시 탭을 눌러서 들어가면 자, 중간에 있는 그룹이 된 부분이 있고 바깥에 보면 그룹 인풋이 되어 있죠. 바깥에 보면은 들어와 있는 거. 지오메트리 포지션으로 벡터 값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나가는 부분 있죠. 그룹 아웃풋.
나가는 부분 그룹 아웃풋은 지금 그룹 바깥에 있었던 지금 BSDF 쉐이더 이렇게 나가서 컬러 노말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지금 보면은 스케일과 노멀 맵을 조정을 이렇게 안에서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요 바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다른 장치를 이렇게 둬갖고 요 그룹에 이렇게 슬롯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기 보면 N을 눌러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뭐 노드 이렇게 돼 노드 이름 바꿀 수 있고 보면 그룹이라 돼 있어요. 그룹이라 돼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어떤 슬롯 추가나 이름 같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왼쪽에 보면 벡터로 돼 있죠. 여기는 보면 텍처 코드 좌표에 대한 그런 조정이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 탭을 눌러볼게요. 자, 보면 텍처 코드라고 아까는 벡터로 되어 있던 게 텍처 코드라고 바뀌어져 있죠. 자, 그럼 아웃풋도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 노멀 돼 있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러프니스잖아요. 러프니스라고 바꿔줍니다. 탭 눌러서 바깥에 보시면 컬러 러프니스 노멀로 올바르게 인식하기 좋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스케일과 노멀 맵을 이렇게 조정할 부분을 바깥에 여기 지금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슬롯 텍스처 코디네이터 슬롯만 하나 있죠. 여기 보면 빈 게 하나 뭐 또 있죠, 그죠? 요 스케일과 스트렝스, 노멀 스트렝스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바깥에 보세요. 스케일과 스트렝스 슬롯이 텍스처 그룹 내 바깥에 이렇게 슬롯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 이름을 바꿔볼게요. 텍처 스케일 그리고 밑에는 strength니까 이거 normal str normal 강도를 조절하는 걸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안에서는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복잡한 거를 더 이상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탭키 눌러서 텍처 그룹으로 나오면 이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텍처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죠. 거기에 노멀 강도도 이제 뭐 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 강도를 지금 10 그리고 1.5 정도 이렇게 조금 높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 있는 텍처 그룹을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밸류 값이라는 어떤 단순한 수치 조절 노드를 가지고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인풋에 보면은 밸류라 됐어요. 이건 진짜 단순한 수치 조정을 위한 노드입니다. 그쪽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밸류 값을 텍스트 스케일이 없죠. 1로 해주고 노멀도 1.5로. 왜 이렇게 두냐면은 지금 여기서 설정한 게 다른 데서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따로 빼두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자,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은 끝났고 이제 다음으로는 자, 레이어 그 얼음층 그게 다른 이제 표현 말고 얼음층에 있는 밑에 이제 깊이감 있는 다른 층 한번 구현을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얼음 지금 기본 재질은 설정되는데 여러분 이제 겉은 표면은 이제 얼음 그런 빙판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얼음 빙판 느낌이 나지만 지금 보면은 안에 좀 얼음의 두께가 있으면은 당연히 안쪽에 좀 비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비쳐 보일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안 되죠. 그냥 평면적인 그냥 얼음 어떤 빙판의 어떤 장판을 그냥 이렇게 벽지처럼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실제 얼음 같은 걸 보면 이제 밑에 이렇게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음 밑에도 뭔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차를 좀 바꿔보면은 지금 둘이 똑같이 움직이는 아니잖아요. 오소그래픽이라면은 둘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지 보세요. 같이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위치에 따라 서로 이제 보이는 위치 그런 위치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 부분 볼게요. 예를 들면은 위에서 보는 것만 같은 위치에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옆에서 비스듬히 예를 들면 옆으로 보면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약간 대각선으로 위치가 다르죠. 왼쪽은 또 이렇게 위치가 또 이렇게 차이가 이만큼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상차입니다. 위상차. 그러니까 서로의 보는 시점에 따라 그러니까 시점이나 어떤 각도 이런 거에 따라 서로의 보여지는 어떤 이런 픽셀의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걸 패럴럭스라고 해요.
지금 이제 얼음, 이렇게 표층은 이제 요 위에 텍스처 코드, 텍스처 그룹은 담당하고요. 이제 밑에 층이니까 얼음 이제 이렇게 밑에 층에 있는 이제 그런 로우한 그런 레이어는 이제 같은 걸 이제 쓸 거예요. 같은 걸 쓰는데 이제 얘는 그러니까 좀 다른 효과가 나야겠죠. 아까 말한 이제 그 위상창 이제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이제 다른 이제 지오메트리에 그 슬롯을 쓸 겁니다. 지금 일단 복사를 먼저 해주고요. 일단 포지션을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 밸류 값도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컬러나 이런 값을 얘랑 이제 얘랑 이제 합쳐질 건데 지금은 이렇게 연결을 해두지 않습니다. 이대로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지오메트리 포지션이 정직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다른 효과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이제 다른 효과를 이제 넣을 거고 색깔도 좀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지오메트리 보면 포지션 이렇게 들어져요. 포지션은 정직하게 이런 식으로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가만히 있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들어가는데 그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로 지오메트리 한번 바꿔볼게요. 노멀, 탄젠트, 트루 노멀, 인커밍. 인커밍 쪽을 봅시다. 자, 이걸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고드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카메라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위치가 좀 바뀌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인커밍 했을 때 이런 좌표 값이 아까 위에 쓰던 정직하게 파란색인데 조금 각도를 꺾으니까 다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우리가 그니까 카메라를 움직이고 그 각도를 바꿈에 따라 그 텍처의 어떤 좌표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고 그 위에 거는 그 보면은 포지션, 지오메트리 포지션을 읽을 거고 밑에 하부층 그 하부층은 인커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둘 다 혼합된 거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Shift를 해서 컨버터 해보시면은 이건 벡터 매스로 되어 있죠. 벡터 매스로 이걸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제 서서 이제 노드들이 살짝 복잡해지려고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지금 포지션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인커밍도 하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랑 조금 좀 뭔가 다르죠, 그죠? 뭔가 되게 왜곡이 되고 분명히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텍처가 상당히 조금 많이 위치가 막 변해요. 가까이 가도 변하고 멀리 있어도 변하고 그죠? 각도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변해요. 지금 보면 텍처 코디네이터 그룹 컨트롤 시프트로 위에 걸어 볼게요. 얘네 포지션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포지션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움직여도 안 움직이죠. 근데 밑에 거 이름을 바꿔 볼게요. 여기는 텍처 그룹 표층이니까 상층이니까 탑이라 할게요. 탑 아이스 텍처 탑 아이스 텍처 그 다음에 얘는 구분할게 바텀 아이스 텍처라고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때요? 얘도 얘 컬러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컬러는 약간 위에 층 그러니까 그 얼음 위층이니까 약간 좀 밝은 푸른색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컬러를 조금 저 안쪽에 조금 짙은 푸른색으로 그 좀 심층부 이렇게 좀 하게 구분이 좀 쉽죠, 그죠? 위에 층, 아래 층.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로 이제 서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죠. 자, 이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왜곡이 심하잖아요. 애드로 돼 있는데 요거를 약간 subtract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보다 왜곡이 덜하죠. 그죠? 왜곡이 이제 덜하고 뭔가 좀 착시 그림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걸 좀 우리가 원하는 그 위상차 효과 그죠? 카메라의 어떤 각도나 위치에 따라 텍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위치가 살짝 바뀌는 뭔가 따라온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면은 텍스처들이 좀 우리를 따라온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그렇고 지금 밑에 층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는 거고 자 지금 서브트랙트로 이런 식으로 나는데 밑으로 좀 해주고요. 그래서 조금 당겨줍니다. 자 그렇고 근데 얘 조금 얘들을 조금 스케일을 좀 조정하고 싶은데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한번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벡터 매스로 이렇게 해서 밑에 거에 짠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스케일로 바꿔줍니다. 스케일로 바꿔주면은 자 수치를 이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죠. 그죠?
밑으로 뭔가 내려간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요 스케일 조정으로 그러니까 그 표층하고 요 아래층 하층 그러니까 하층하고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는 두께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가 조절 그러니까 위에서 얼마나 밑에 깊이 내려가냐 그걸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게 요 이제 스케일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느리니까 약간 뭐라고 좀 밑으로 좀 꺼지는 느낌이 나죠, 그죠? 밑으로 이렇게 슥 꺼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지금 그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게 왜곡되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곡을 조금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정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왜곡이 되는 게 XYZ 축 전부로 뭔가 이렇게 왜곡이 된 느낌이라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인커밍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 그죠? 아랫부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층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들어가고 스케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 인커밍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어, Z축만으로 따로 빼갖고 그것만 이제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Shift-L을 해서 컨버트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Separate XYZ라 되어 있습니다. Separate XYZ 해갖고 얘를 요 중간에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를 보면은 그 스케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렇게 곧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합쳐지도록 스케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선이 들어오죠. 이 부분을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그 버튼으로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컷 해주면 이 부분이 중간 단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자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중간 단자로 생기니까 지금 스케일로 들어가기 전에 따로 빼갖고 XYZ로 따로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빼고 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separate XYZ를 내고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컨버터에서 매스라는 게 필요해요. 매스에 보면은 좀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어떤 수치적인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add로 돼 있는데 얘를 divide는 나눈다는 뜻이죠. divide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XYZ가 있는데 incoming으로 들어오는 지오메트리에 incoming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중에 XYZ 값으로 이제 나눠서 그 중에 Z 값만 이런 식으로 밸류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최치를 1로 해줘요. 그러면 Z 값으로 들어온 거를 이제 디바이드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스케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왜곡이 졌던 게 아까 카메라 가까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느낌이 사라졌죠? 그냥 오직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비율이 맞도록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갔죠. 그죠? 왜곡이 없이 가까이 가도 비율들을 유지하면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랑 왜곡이 졌던 거에서 좀 더 훨씬 나은 모습이 되었어요. 좀 더 이제 낫죠. 근데 이제 밸류 값을 한번 줄여볼게요. 저를 0으로 하면은 디바이드 값을 0으로 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케일 값이 일종의 스케일 값이 조정이 되는 거죠. 자, 0이 되니까 아까 원본인 거고 일종의 요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리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0.2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래 있는 위층과 아래층 거 그죠? 요거를 좀 이제 한꺼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위에 있을 때 위에 것만 이제 보이는 거죠. 상층.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이제 합쳐볼게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나? 컬러에서 믹스 RGB를 가져옵니다. 자, 믹스 RGB를 가져와갖고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컬러를 1로 해주고 그 다음 밑에 거는 컬러 2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갖고 컬러를 이런 베이스 컬러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러프니스나 밑에 부분에 밑에 러프니스나 노멀은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컬러 값이 두 개로 동시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어떤 얼음의 그런 느낌, 위층과 아래, 그러니까 밑에 층이 심층이 보이는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보이진 않지만 위에 했을 때 보면 텍처가 같이 이게 보이게 되는 되게 신기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멋진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깊이감이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아까 저 밑에 하층 부분에 디바이드 부분에 한번 볼게요. 0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깊이감이 사라졌어요.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위상차로 보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 밸류 값을 늘려볼게요. 그러면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죠? 쭉 이거 아주 늘리니까 아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엄청나게 깊은 어떤 호수 그런 수준이 나죠. 그죠? 0.5 정도 하면은 한 0.5 정도? 이건 너무 깊고 0.1 정도. 자, 이렇게 되니까 약간 두께가 있는, 그러니까 투명한 얼음 밑에
저 밑에 얼음 밑바닥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되게 신기하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거의 여러분 한 70, 80%는 거의 지금 따라온 거예요. 지금 효과가.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근데 이제 밑에 층에 있으니까 얘를 여러분 얼음에 보면은 겉에 좀 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깨진 부분은 뭐래요? 지금 약간 밑에가 좀 투명하게 믹스가 지금 0.5로 돼 있잖아요. 그럼 반반이 이제 섞인 상태라서 근데 이제 여러분 깨진 얼음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불투명 하얗게 되니까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투명한 부분보다는 흰 부분이 밑에가 덜 보이겠죠. 그런 이제 그 얼음의 그런 밀도 차이가 이렇게 되니까 그죠? 지금 보면 그냥 전부 균일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흰 부분은 좀 불투명도를 좀 더 올려서 좀 더 얼음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믹스의 요 팩터 값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컬러 앰플을 가져옵니다. 그 팩터 값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걸 가져오냐면 여기 보면은 그 컨트롤 시프트로 텍처 컬러 한 부분 볼게요. 러프니스 부분, 러프니스 맵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 러프니스 보면 지금 보면 흰 부분이 좀 더 거칠죠, 그죠? 이 거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불투명도가 높을 거잖아요. 요 맵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러프니스 값을 이렇게 팩터로 연결해 줄게요. 그다음에 컬러 램프를 컨트롤 시프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요걸 이제 팩터 값을 이제 넣을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립 컬러 램프라 됐어요. 요걸 이제 뒤집는다 뜻이요. 그 좌우를 뒤집는다. 그래서 요걸 해갖고 검은 부분을 이렇게 한 포지션 200, 200, 뭐 이 정도? 그럼 검은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불투명이 되는 부분인 거죠. 요 부분을 이제 팩터 값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은 부분이 그러니까 흰 부분이 이제 아랫부분, 검은 부분이 이제 컬러, 이래 어떤 서로의 영역을 확실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컬러를 팩터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쉐이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다르게 흰 부분에 밑으로 좀 투과돼 보이는 게 안 투과가 안 돼 보이고, 좀 가려져 보이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투명도가 좀 올바르게 좀 되는 느낌이죠?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요거를 팩터 없이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가 이제 좀 더 투명한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겹쳐 보이죠? 5대5로, 그죠? 이렇게 보이죠? 흰 부분이라도 밑에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팩터로 넣으니까, 자, 완전히 좀 갈라진 부분, 이렇게 러프니스가 높았던 부분,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이 좀 덜 보이게 되는, 좀 더 올바르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얼음의 이제 표층과 그 다음에 밑에 하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얼음 밑부분은 당연히 빛이 좀 더 덜 들어가니까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냐, 좀 더 어둡고 좀 짙은 색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 값을 들어오는 컬러 값을 하층 부분의 컬러 값을 조금 수정 있게 컬러의 브라이트 컨트라스트를 조금 조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 조금 컨트라스트 대비는 조금 더 높게 살짝만 높게 하고 브라이트스를 살짝 밝게 조금 올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뭐 좀 더 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할 거는 지금 보시면은 자, 밑에 이제 얼음층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색깔도 어두워지고 밑에 좀 내려간 느낌도 하지만 조금 더 뭔가 좀 이상한 게 여러분 좀 노말베 이렇게 있잖아요. 표면이 약간 우둘투둘하잖아요. 그리고 좀 얼음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겹겹이 층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굴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깨끗하잖아요. 완전 진짜 막 갈아놓은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표면에 지금 얼음에 있던 노말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래쪽에 노말에 의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아랫부분이 좀 일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 효과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노드에서 어디에 당연히 요즘 하층으로 내려가는 인커밍 부분에 이제 효과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좀 당겨서 뭘 넣을 거냐면은 자 보면 이 하층 부분에 꼽사리로 들어가는 게 뭐가 필요하면 컨버터에 당연히 벡터 매스에 해서 중간에 넣어줍니다. 자 이게 뭘 넣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애드로 돼 있는 거 보면 리플렉트라 돼 있어요. 리플렉트라고 그죠? 그죠? 리플렉트라 돼 있는데 리플렉터로 돼 있었고 요거는 이제 굴절이나 반사에 대한 어떤 그런 XYZ를 되는 건데 요거는 어떤 값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냐 지금 보시면 처음에 들어온 우리 탑 부분에 아이스텍처 노멀맵 있죠 훌륭한 노멀맵이 있습니다 노멀맵을 여기다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그룹 선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노멀로 이렇게 해서 얘로 리플렉트로 연결해주면 조금 복잡해져, 그죠? 선이 그저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갖고 정리를 해봅시다. 컬러 램프를 닫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겉에 표면에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죠? 지금 보면은 좀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뭔가 좀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될 게 위로 올라온 느낌이죠. 그럼 이 디바이드 해보시면 밸류 값이 1로 들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봅시다. 마이너스로 하면은 그럼 올바르게 이렇게 0일 때 마이너스 하면은 내려간 느낌이 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죠. 그래갖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노멀 맵에 의해서 밑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약간 뭐 일그러진 느낌이 나죠? 약간 깨끗하게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음의 어떤 하층부가 좀 더 이렇게 굴절이 그런 이러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노멀에 의해서 밑에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이글이글해 보이는, 그래서 좀 더 얼음에 가까운 그런 효과가 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뭘 할 거냐면, 지금 보면 얼음 제 하층까지 제 표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얼음 하층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좀 더 이렇게 블러한 효과가 이제 이글이글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이렇게 블러한 효과가 더 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이렇게 얼음에 든 겹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흐려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얼음 같은 거 보면은 깨진 부분이 쫙 깨지면 금이 두께가 있잖아요. 그냥 요 표면만 금 가는 게 아니라 금 간 거로 아래로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거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진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두께가 얼음이 갈라지면은 이 표면만 갈라진 게 아니라 두께 단위로 갈라지는 거니까 그 효과를 내려면 이제 이런 하층 부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블러처럼 이렇게 좀 느린 그런 효과를 이제 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자,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이제 요 이미지 하층 부분의 요 이미지 자체를 뭐라 해야 되나 블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의 전부를 이제 정보를 픽셀 값을 입력봐서 픽셀을 일종의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냥 느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풋에 보면은 텍스처에 보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 벡터 값을 받는 게 있죠. 그럼 인커밍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받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로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지금 화이트 노이즈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좀 노이즈가 이렇게 잔뜩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화이트 노이즈로 점을 찍어서 모든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을 이제 위아래로 이제 늘리게 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미지가 위아래로 블러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시프트를 Shift A를 해갖고 컨버터 해보면은 맵 레인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맵 레인지는 이러면 우리가 정한 이미지의 그러니까 0에서 1 값이면은 0에서 1 값을 예를 들면 뭐 1에서 2 값으로 뭐 늘린다든지 0에서 1 값이면은 뭐 더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 기간 조금 설명이 복잡한데 어떤 일단 수치 값들을 다른 수치의 어떤 단위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는 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 값을 이로 밸류로 넣어주고요. 당연히 인커밍으로 오는 값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인커밍으로 오는 값을 이렇게 줄이고요. 맵 레인지로 이렇게 오죠, 그죠? 그럼 0에서 1이고, 그러니까 to min 0에서 1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맵 레인지를 해갖고 맵 레인지를 여기 디바이드 밸류 값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밑에 텍처를 이렇게 가져와서 자, 이렇게 이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디바이드로 밸류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Z축으로, 지금 Z축으로 돼 있죠. Z축 값만으로 지금 맵 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복잡하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인커밍으로 들어온 게 지금 separate x, y, z였고 지금 x와 y는 버리고 z축 값만으로 지금 디바이드 값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밸류 값이 그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디바이드에 의해서.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z축만으로만 지금 값이 지금 조정이 되도록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화이트 노이즈와 맵 레인지 값을 Z축으로 들어온 거에 값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화이트 노이즈가 그러면
위아래로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화이트 노이즈 값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미지의 어떤 화이트 노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Z축,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돌아왔죠? 그럼 이거를 한번 쭉 늘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화이트 노이즈 값이 그러니까 점점점 찍혀 있는 게 0에서 1 값이 이제 디폴트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조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혹은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Z축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아래로만 이렇게 픽셀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블러 효과처럼 된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한 0.4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디바이더 연결돼 있고. 자, 이렇게 됐죠? 아,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왜곡이 안 되죠. 왜냐? 지금 카메라 봤을 때 separate x, y, z에서 Z축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Z축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좌우로 이렇게 x와 y는 지금 보면 x와 y는 그 뭐니까 그 왜곡이 안 생기죠. 근데 오직 Z축 위아래로만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그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맵 레인지로 들어오는 부분이 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전부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커브 값으로 조정해갖고 예를 들면은 요 윗부분은 조금 덜 블러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좀 많이 블러하도록 그렇게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컬러에 보면은 RGB 커브라 돼 있어요. RGB 커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커브 값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저 위에 부분보다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블러링 처리되는 그런 효과가 좀 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여기 갈라진 부분은 조금 유지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좀 흐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나는 거죠. 그 합쳐진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최종 쉐이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윗부분에 있는 얼음 표면과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얼음 그 하층 부분의 그런 입체적인 부분이 합쳐졌어요. 효과가 이제 났어요. 그래가지고 윗부분 이제 깨진 부분이 있고 아랫부분도 조금 이제 더 보이고 싶으면은 요 이제 맵 레인지 노드에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to max를 마이너스 1로. 자, 0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요거를 쭉 누르면은 밑으로 좀 더 내려간 느낌 나죠?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사이클로 보시는 게 좋아요. 사이클로 해갖고 요 부분이 좀 잘 보이겠네요. 그죠? 조금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요쪽. 네. 자, 보면은 0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없죠? 그죠? 마이너스 한 0.1로 했을 때 밑으로 좀 내려가는 부분 0.4 정도 더 많이 내려가는 부분.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뭔가 밑에 쪽으로, 얼음 밑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난다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봤을 때도 뭔가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좀 갈라진 부분과 보면 밑으로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쑥 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얼음에 뭔가 깊이감이 뭔가 좀 있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눈 같은 것도 이제 더 쌓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효과도 더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얼어붙은 강이나 호수에 그런 얼음 표면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카메라 움직여 봤을 때 밑에 있는 하층 부분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보이고 그죠?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죠? 만약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가는 느낌이 별로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은 그 이 스트레칭 효과, 이 늘어진 효과를 빼주셔도 돼요. 빼주셔도 되고 그렇고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얼음 요거 느낌은 좀 이렇게 좀 다르죠. 좀 맑은 애 진짜 맑은 호수 얼음 그 자체 그냥 짱 얼었을 땐 느낌이고 그죠? 요 이제 스트레칭 효과는 일반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좀 깨끗하지 않은 어떤 물이 얼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런 느낌이 이렇게 살짝 납니다. 지금 페럴러스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 위상차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 얼음 재질 효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 또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